네, 안녕하세요. 모터골프 신승영입니다. 오늘은 혼다 신형 오코드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10세대 오코드는 이미 해외에서 그 제품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 신차의 상품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1.5 터보 모델과 차이점은 혼다 센싱이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혼다 센싱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하단부 레이더 그리고 상단부 카메라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단부 레이더가 적용됐기 때문에 액티브 셔터 그릴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자체가 유광 블랙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릴과 이어진 헤드램프의 경우 LED 타입이 적용됐습니다. 주간주행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LED를 적용함에 따라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날렵한 느낌 그리고 스타일리시함을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으로 하자면 이제 길게 뻗은 라인들 그리고 낮은 무게중심이라든가 차체 높이를 통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됐고 1.5 모델은 17인치 휠이 적용됐습니다. 패스트팩 디자인 형태를 땄기 때문에 이게 루프에서 뒤쪽까지 트렁크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모델은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고 2.0 스포츠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코드와 이 레터링된 문자 약간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안 어울리는 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살펴보면 전면부와 같이 와이드 앤 로우 안정적이고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기존 대비 한 60에서 70mm가 더 추가됐고요. 6대4 분할 폴딩 시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뒷좌석 폴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헤드룸 공간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레그룸이라든가 아니면 무릎 공간이라든가 이 와이드한 느낌 그리고 앞에 보이는 시인성 개방감들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시트의 착장감도 등이나 허리나 이런 받쳐주는 느낌 무난하고 패밀리 세단에서 승차감을 따졌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다 기본으로 장착되는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6대4 분할 폴딩이 들어가다 보니 스키스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팔걸이 부분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조금 단점을 꼽자면 송풍구 외에는 파워 아울렛이 없다는 것. 이 뒤쪽에는 플라스틱이고 앞쪽에는 약간 우레탄 느낌. 눈으로 봐서는 이 소재 구분을 하기 힘든데 직접 만져보면 이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은 플라스틱 마감을 한 점이 4천만원대 수입차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이제 본격적인 시승에 시작하겠습니다. 외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출시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승에서는 살짝 하고요. 외관은 이제 그 영상을 출시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승차는 2.0 터보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2.0 터보 모델과 1.5 터보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1.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2.4 그 자연흡기 모델을 이제 대체하는 거고요. 2.0 터보 모델은 3.5 모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이런 차들과 함께 패밀리 세단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세대 신형 오코드는 도요타 신형 캠리 그리고 기아차 스팅어를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은 만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상품성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한 2.0 터보 모델은 2.0 터보 엔진과 함께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데요. 10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함에 따라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민첩한 변속을 통해 운전의 재미를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설정할 경우 스티어링과 함께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되고 변속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크고 또렷한 HUD가 적용됐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적용된 HUD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HUD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포함이 됐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이 적용되어 있고요.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좀 더 직관적이고 운전 상황에서도 빠르게 다이얼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다 센싱이 적용된 만큼 이제 긴급 제동 장치와 함께 차선 유지 및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습니다. 90으로 속도를 설정해 놓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가 적용되는 기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에서 계속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고 있고요. HUD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도가 지속되고 있고 앞차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엘카스 기능은 살짝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의 경우 유럽이라든가 수입차의 경우 양쪽 차선을 감지하여서 중앙을 지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어코드에 적용된 엘카스의 경우 차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막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차선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가 적용된 반면 2.0 터보 모델은 버튼식이 적용됐습니다. 이 버튼식이 적용되다 보니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기어 노브를 통해서 조작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 시승을 통해서 타봤었는데 1.5 모델과 2.6 모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속 성능, 그리고 변속기의 반응, 그 다음에 곡선이나 코너에서 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어댑티브 댐퍼와 파워트레인의 차이가 실제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 자연흡기엔진을 대신하다 보니 가속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폭발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나타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토크 스티어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급가속에서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잘 억제한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세 가지가 변하는데요. 변속기,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 그리고 어댑티브 댐퍼가 조금 더 단단하게 바뀌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혼다 어코드 여러 가지 편의 사용 중에서 가장 갖고 싶다, 이 기능을 내 차에 놓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후측방의 화면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운전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틀다든가 시야가 굉장히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왼쪽의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핸들이 있기 때문에 좌측에 이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석 주행할 때 10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은 연비에서 굉장히 큰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과 함께 연비의 효율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에서든 저속에서든 브레이크 성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어코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무난하다. 기존에 무난하다였는데 신형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조금 더 향상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 굉장히 민첩하고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살짝 더 빡빡한 느낌, 또 일반 노멀이나 에컨 모드에서도 이 성능이 굉장히 스티어링 반응이라든가 느낌이 좋아졌어요. 조향감은 기존 차체가 워낙 단단해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어댑티브 댐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러한 전반적인 조향감 그리고 움직임이 개선된 느낌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 대비 그리고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스포츠 세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체급에서는 이 정도 모델이라면 주행 성능이나 감각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를 뭐랑 비교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캠리 같은 경우에는 2.5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만 출시됐기 때문에 캠리 2.5 모델은 혼다 어코드 1.5 터보 모델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교할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코드와 비교하기 위해서 알티마 3.5를 꺼내기에는 알티마는 조금 오래된 모델이고 국내 판매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매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출시에서는 가장 최근 출시된 폭스바겐 파사트 GT와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고요. 운전의 재미라든가 공간 활용성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코드가 무난한 느낌, 컴포트한 느낌, 그리고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향했다면 신형 어코드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약간 독일차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리해졌고 민첩해졌고 주행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점, 연비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공간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함이 아닐까. 기존의 어코드를 타시던 분들이 대부분 패밀리 세단 아니면 40대 고객층이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린 고객층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승이었지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2.0 터보 모델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라든가 스티어링이라든가 어댑티브 댐퍼라든가 혼다 센싱이라든가. 하지만 이 2.0 터보에서 느껴지는 장점들이 1.5의 부재, 1.5 터보 모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1.5 터보 모델이 주력일 텐데 1.5 모델에는 혼다 센싱이라든가 어댑티브 댐퍼라든가 아니면 그 기타 나머지 다른 것들의 이제 퍼포먼스적인 운전의 즐거움이 빠진 것들이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편의 상황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혼다 스스로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물론 가격인 상품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조금 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신형 어코드 2.0 터보 모델을 시승해봤습니다. 기존의 내구성, 컴포트한 주행 성능을 강조하던 일본 세단들이 주행 감각 그리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추구하면서 젊은 고객층까지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젊어진 혼다 어코드가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승영이었습니다.